예, 안녕하세요. 원리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베르누이 분포라는 것과 베르누이 분포에서 파생되어 나왔다고 할까요? 이항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디스크리트, 이산형 확률 변수, 확률 분포를 하나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정규 분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는 연속형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분포로서 매우 중요한 분포입니다. 이론은, 통계 이론은 정규 분포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자료들이 정규 분포에 근사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매우 중요한 분포입니다. 확률 변수 x가 모집 단위 정규 분포할 경우 그의 확률 분포식이 있어야 되겠죠? 확률 분포식은 이와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라는 것은 이제 무리수인데요.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복잡한 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다는 거죠. 이거 지금 통계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 이거를 외우라고 누가 그런다면 그 지나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2라는 거는 지수 함수에서 나오는 건데요. 2.718 어떻게 나가는, 끝까지 나가는 무리수예요. 2라는 거는 고등 수학, 좀 높은 어려운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무리수고요. 또 무리수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여기도 있습니다만 파이 있죠. 파이는 뭡니까? 3.14 어떻게 나가는 값으로서 무리수인데, 원을 가지고 놀 때, 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제 파이라는 무리수가 사용이 되죠. 아무튼 여기 복잡한 이 식은 바로 그 형태가 이렇게 나이스한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식이에요. 식이 이렇게 나있습니다. 가운데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값이 당연히 뮤입니다. x의 평균 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이 시그마입니다. 시그마가 뭐죠? 표준 편차,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왜 요만큼이라고 그랬느냐? 여기 플러스 3 시그마 이 정도 있겠죠? 뮤 플러스 3 시그마. 요쪽은 뮤 마이너스 3 시그마겠죠? 그래서 x라는 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질 확률, 이게 이제 면적인데, 면적이 0.997, 99.7%가 뮤 마이너스 3 시그마에서부터 뮤 플러스 3 시그마까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빼면 6 시그마죠. 6 시그마라는 뭐 대문자를 쓰기도 하고 소문자를 쓰기도 하고요. 6 시그마라는 어떤 제품의 품질, 서비스의 품질이 요 6 시그마 안에 포함되게끔 관리하는 그런 또 다른 통계학의 한 분야가 있죠. 요게 쓴 거는요, 저 2 대신 EXP, exponential에서 EXP를 따가지고, 누승으로 표현하지 않고 괄호치고 이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표시하는 뭐 하나의 기법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이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fx가 이런 곡선이라면 이 곡선의 아래 전체에 대한 면적은 당연히 1.0이 되겠죠. 1.02 되고, 시그마가 이 정도 위치하는 감각은 뮤 마이너스 3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3 시그마까지가 거의 전체인 99.7%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그마를 요 정도 길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 확률 분포를 정의할 때 연속형의 경우에 fx 적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dx 하면은 1.0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는 연속형에 대해서 이런 거를 더군다나 한번 적분을 해보시오. 이거 적분이 안 되는 함수예요. 적분을 해보시오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모집 단위 즉 x가 정규분포고 정규분포한다고 할 때 간단히 이렇게 표시를 한다. x가 노멀에서 n을 따서 n 첫 번째 나오는 값은 평균이고 두 번째 나오는 값은 분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분산 대신에 표준 편차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분산을 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x가 정규분포할 경우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것은 이제 다음에 연이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확률은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확률은 면적이 돼야 될 거고 연속형이기 때문에 면적은 A에서 B까지 fx, dx 이것이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확률을 이렇게 면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정규분포의 형태, 뭐 여러 가지는 아닙니다만은 정규분포의 형태가 이렇게 뾰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어느 정도예요? 요 정도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3시그마가 끝까지 가는 정도니까 이것이 이 경우에는 뾰족한 경우에 시그마가 될 거고 또 좀 펑퍼지만 좀 넓은 거는 시그마 값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돼서 여기서부터 3시그마까지 끝까지가 3시그마 되도록끔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표준 편차는 같은데 평균만 다른 경우 평균이 뮤2가 뮤1보다 이제 큰데 위치하니까 똑같은 정규분포인데 오른쪽으로 약간 시프트한 옮겨놓은 그런 형태의 정규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여러분들은 이 정규분포의 그래프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뭐 이런 노테이션 같은 거 그리고 나머지 확률 계산하는 문제는 이제 표준화를 거쳐서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표준화 이거는 일반적으로 표준화 어떤 거든지 표준화를 시킬 수 있어요. 표준화를 시킨다는 거는 그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을 표준화 시킨다라고 합니다. 표준화 x를 표준화해 x의 평균 뮤 나누기 x의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면 표준화된다, 표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x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런 정규분포를 할 경우 표준화를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x-뮤 나누기 시그마가 되고 일반적으로 G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표준화된 변수는 x와 똑같이 정규분포를 하고요. 평균은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없어. 표준화를 시키면 단위를 없애는 표준화의 결과는 단위가 없는 어떤 변수에 이제 값들이 있으면 그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라고 하면 화폐라고 하면 x의 단위가 원이야. 그럼 평균의 단위도 원이야. 분자의 단위는 원이죠. 표준 편차 단위는 원이죠. 원이라는 거 전에 표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위가 같다. 측정한 값들과 단위가 같다. 그래서 이 단위가 캔슬아웃 없어져서 단위가 표준화를 시키면 단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뭐 조그맣게 표현을 하나 해놨는데 x가 정규분포 왜 이게 표준화 시키면 여기서 정규분포하느냐 x가 정규분포를 하면 요 형태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뮤예요. 요거 풀면 그래서 x의 어떤 값을 곱해진 것이고 어떤 값이 빠진 거죠. 그러면 그런 형태도 정규분포를 합니다. x가 정규분포를 하면 2x도 정규분포를 합니다. x제곱은 정규분포하지 않습니다. 정규분포하지 않아요. x제곱은 그대로 x에다가 x의 어떤 선형관계, 1차식의 관계일 때는 같이 정규분포를 하는데 물론 평균과 분산이 달라지겠죠. 그건 이제 차차차차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 작업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죠. x와 y가 있는데 둘 다 정규분포하는데 x의 평균과 표준 편차, y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y는 조금 더 크고 시그마 x는 시그마 y보다 조금 큽니다. 여기도 사실은 y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문자 변수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표준편차 y에 대한 표준편차이므로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하는 게 바람직 뭐 저로서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교재가 일판 초판이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오타가 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x 표준화 시켰을 경우를 한번 보죠. x가 평균값일 때, 요 값일 때, 요걸 표준화를 시켜. 그러면 x 대신 x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0이 돼. 표준화를 시키면 그 표준화된 값은 0이 된다고요. 요 값은 x 더하기 시그마 x, 요거 시그마 한 단위 더해진 거, 그거는 요 값은 이 표준화 과정을 통하면 x 플러스 시그마 x가 되니까 x 지워지고 위아래 분자 분모 또 나누어져서 요 값으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모든 x 값들이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면 0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나이스한 표준화 정규분포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y도 한번 볼까요? y를 표준화시켜. g는 y 빼기 뮤 y 나누기 시그마 y예요. 그러면 요 값은 뭐라고요? 뮤 y 더하기 시그마 y죠. 요 값은 먼저 이 값부터 할까요? 평균부터 하면 평균 이런 과정을 거치면 0이 돼. 그리고 요 값은 요 과정을 거치면 플러스 1이 돼. 이쪽 한번 볼까요? 의심스러우시면 이쪽을 보시면 요 값은 뮤 y 마이너스 한 단위 표준편차 뺀 거. 요 값이 그렇죠. 요게 시그마 y니까 요 값은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오죠. 마이너스 1로. 그렇죠? 모든 y 값들이 이쪽에 있는 y 값들이 표준화를 시키면 이런 나이스한 형태로 변경된다. 그리고 단위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앞 페이지에서 우리 그 복잡하다는 미안합니다. 정규분포와 확률분포식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거기서 표준화를 시키면 평균이 0이 돼. 이게 0이 돼. 0이 돼요. 미안합니다. 이게 Z가 돼. 이 부분이 표준화된 거니까 Z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평균이 0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부분 시그마가 1이니까 시그마가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죠. 이런 형태의 표준화 정규분포 확률 분포식이 이런 형태로 되겠다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표준화 시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 표준화는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표준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요? 표준화는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 자, 표준화 정규분포표가 어떤 통계학 책이든지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그 주어진 값들이 형태는 좀 다르지만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는 0부터 g까지 요 음영 처리된 면적을 여기에다가 구해 놓은 겁니다. g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요 면적을 즉 확률을 구해 놓은 것입니다. 확률 변수 S가 정규분포를 한다면 이를 표준화시킨 후에 이를 표준화시킨 후에 표준화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예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기로 하고요. 우리 이 표를 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자, G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3 가운데는 물론 0이고 이건 G입니다. 그러면 좌우 대칭이야. 그렇죠? 그래서 좌우 대칭이므로 뭡니까? 이거는 2배 G가 0과 3 사이에 있을 확률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요게 3이라는 거예요. 그 3일 때의
면적을 요 음영 처리된 면적을 여기에 담아 놓고 있는데, 이 표에 담아 놓고 있는데, G 0부터 0이죠, 당연히. 즉 1, 2, 3까지. 예.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열에 있는 것들은 두 번째,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릿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3.0까지므로 4987 2배 점 4987. 예,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99.74. 예, 0.9974. 그러니까 99.7%라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99.74%가 이 안에, 거의 다죠. 조금 남겨놓고 거의 다 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1서부터 1.96까지 여기까지 확률은 요거죠. 그럼 이거는 요거 더하기 이거예요. 1.96.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면적, 처음에 요거는 뭡니까? 0에서 1까지의 면적과 같죠. 그렇죠? 좌우 대칭이므로. 왼쪽 마이너스 값들은 이 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하기 0부터 G가 1.96일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1까지는 3413.3413. 1.96까지는 1.9의 두 번째,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는 이쪽을 찾아가서 만나는 곳 이겁니다. 1.96은 유명한 값이에요. 0.4750. 두 값을 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G가 1.5보다 클 확률. 예, 이라는 거는 뭡니까? 요 반쪽이 0.5야. 오른쪽 부분이 0.5이기 때문에 0.5 빼기. 여기 0부터 1.5까지를 빼면 되겠죠? 그걸 빼면 되므로 0.5 빼기 1.5까지. 하나 더 쓰죠. G가 1.5보다 1.5까지의 요것과 똑같은 걸 써버렸네요. 그래서 0.5 마이너스 1.5 4332 0.4332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규분포에서 확률 계산 그렇게 되는데, X가 정규분포를 하는데 평균이 75, 분산이 64예요. 예, 표준표자가 8이죠. 그러면 X가 75와 83 사이에 있을 확률,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구하시오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적분 가지고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야 돼, X를. 그래서 X를 표준화를 시키면 X 빼기 평균 75 나누기 표준표자 8, 이렇게 표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등호 왼쪽과 오른쪽도 똑같은 작업을 해줘야 돼요. 75 빼기 75 나누기 8, 83 빼기 75 나누기 8. 그래서 정리하면 G가 0과 1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를 구하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 표준화 정규분포에서 이건 X고요. 표준화 정규분포에서 0과 1 사이. 그러니까 1이 3413. 그래서 0.3413입니다. 다음은 조금 응용한 문제인데요. 어느 가전제품의 수명시간 X는, 수명시간 뭐 이런 것들 정규분포 한다고 그래도 무방합니다. 평균 1000시간, 표준편차 100시간의 정규분포를 한다고 한다. X는 정규분포 평균이 1000시간, 분산이 100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한다고 한다. 이 회사 마케팅 팀에서는
판촉 효과를 위해서 판매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구매 후 750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고장이 날 경우 750시간을 보증한다는 거죠. 그렇죠? 750시간을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품의 가격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워런티를 품질 보증서를 넣으려고 그래요. 예, 제품에다가. 그러면 뭐 당장 그 제품의 박스에도 그런 광고가 붙을 거고요. 야, 750시간을 쓰지 못하고 고장 나면 전액 보상한다니까 야, 이거 살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고객들을 소위 꼬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마케팅 팀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품질 보장에 따른 보상액이, 회사 입장에서의 보상액이 어느 정도나 들까, 얼마나 들까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뭐 750시간으로 합시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보상액이 너무 많으면 손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수명시간이 750시간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다뤄봐야 됩니다. 750보다 작을 확률. 이거 이제 표준화시킵니다. X를 표준화시켜요. X 빼기 평균 1000 나누기 표준 편차 100, 100으로 나눠. 그럼 이게 뭐예요? G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도 똑같은 작업을 해야죠. 750 빼기 1000 나누기 100. 그러면 Z가 마이너스 2.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려는 문제야.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확률. 요거를 구하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값은 이 표에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면적은 요 2.5보다 클 확률, 요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돼. 예. G가 마이너스 2.5보다 작을 확률은 G가 2.5보다 클 확률과 똑같으므로, 예, 똑같고, 0부터 2.5까지, 2.5까지 요거예요. 2.5까지가 4938이므로 결국 0.5 빼기 0.4938에서 0.0062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0.62%가 이제 750시간을 쓰지 못하고 소위 반품 클레임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죠. 말로 다른 말로 하면 10,000대를 팔면 62대가 62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상액하고 제품의 가격, 그렇죠? 또 이런 워런티, 품질 보증서를 넣어서 판매 증가가 얼마나 되는가를 견주어서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750시간으로 할 것인지, 아이고 이거 많이 좀 이거 갖고는 효과가 없겠어. 700시간으로 내리면 어떨까? 라든지 800시간으로 올릴까? 뭐 이러면 이제 보상액이 좀 적어지겠죠. 보증기간을 700시간으로 하나, 800시간으로 하나, 750시간으로 하나, 770시간으로 하나. 이거는 이제 그 가격과 이 마케팅 팀에서 추후에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관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결국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